말씀하셨듯이 네. 그 주식 시장이 과열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과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피해 있어야 되나요? 해야죠. 해야죠. 과열임에도 해야죠. 네. 왜냐하면 주식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지금 요새 계속 정말로 개인들이 들어와서 스마트해지고, 제가 어디선가 기사를 봤는데 작년에 제일 수익률이 높았던 개인들은 40대 여자였다며요. 맞습니까? 근데 여성이 좀 높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부였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장에서는 증권회사 객장하고 친한 사람들보다 그냥 자기 일하면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자기 그 투자자산이나 저축의 수단으로 주식에 들어온 사람들이 수익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매매를 자주 안 하니까 사갖고. 그래서 어쨌든 저금리 시대에 또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 자체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한에 있어서는 등락은 있겠지만 결국은 올라간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있어야 될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과열일 때 뇌동매매를 하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 뇌동매매의 의미를 정확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냥 남 따라하는 거지. 주가 팍 올라가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주가가 올라가면 그거를 따라가서 사는 거죠. 따라가면서 샀다가 그 다음에 또 한 이틀 지나가 최근에 그런 주식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뭐 무슨 재료가 나오잖아요. 네. 현대차도 그랬던 것 같은데 무슨 애플하고 얘기 나왔을 때 팍 올라갔다 그때 잡은 사람은 그 다음 날 보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20%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못 견디고 또 손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두세 번만 하면 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뇌동매매하면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갖고 가능하면 막 그 많이 오를 때 따라가면서 사지 말고 자기 생각이 들면 그럴 때 사서 뭐 조금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상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보유하시면서 이렇게 어쨌든 투자는 어디에 투자하냐? 그리고 제가 자기 마음에 투자한다. 주식은. 마음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죠.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그 일을 해도 마음에 계속 신경이 여기 쓰이지 않고 밤에 잠잘 때도 주식 생각이 안 나고.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내가 주식 투자해서 기분 좋다 하고 흐뭇해하고 이런. 그 다음에 주가가 빠져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고 뭐 그런 마음 훈련을 많이 하시는 게 좋죠. 또 그렇게 마음 뭐 본인의 훈련도 그렇지만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그렇게 우량한 그것도 중요하고 특성을 갖고 있어야겠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난이도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스키를 탄다. 그러면 초보가 상급자 코스에 올라가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다치잖아요. 더군다나 뭐 내가 이제 스키 좀 탈 줄 알아. 중급 정도 돼. 그런다가 모고를 탄다고 그러면 그냥 부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자기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막 그 중소형주를 골라서 막 치고받고 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들의 백전노장의 노하우가 있는 거니까 누구나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요즘 그 투자하는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한 7월, 8월까지는 그래도 되게 스마트 자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면 이유들이 합리적으로 탁탁 싸니까 사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 근데 요즘은 그 이후서부터서는 요즘까지 이어지면서 묻지마 투자 형태를 띄는 것 같다라는 걸 걱정하더라고요. 저도 요새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걸 보면서 무슨 재료가 나오면 주가 금방 10% 올라요. 뭐 30%도 오르고 그 다음날 보면 또 빠져 있어. 뭐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뇌동매매 패턴이거든. 그러면은 뭐 안 돼. 근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우리 단장님이 이러한 그 묻지마 투자가 절정에 이르면 이게 버블의 징조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버블의 징조가 조금씩은 보이죠. 그런데 이거 얘기 길어요. 다음에 하시죠. 가볍게 마무리만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아직은 버블 시장에,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장이 버블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합니다. 그 와중에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고 먼저 내리면 기회 손실인 거죠. 남들이 이익을 볼 때. 그리고 시장이 고점에서 꺾일 때는 하루아침에 꺾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 번의 시그널을 보내요. 내가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하는데 시장을 예측하려고 그러지 말고 거꾸로 시장이 얘기하는 게 뭘까를 내가 열심히 보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면 시장이 얘기를 해준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버블이 폭락하는 과정에 있을 때는 정말로 마음 비우고 나와야 된다. 그 뭔가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네. 그 뭔가 아쉬워서 뒤돌아와서 소돔기둥 됐잖아요. 소금기둥. 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제가 보기엔 기술이라기보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수련을 많이 하셔야.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시장이 하는 소리를 들어라. 네, 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게 좀 추상적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제가 시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어떤 게 시장의 소리입니까? 아니 그거는 글로 써줄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무림에서 칼싸움을 해요. 어떻게 칼싸움을 해야지 안 죽고 살아납니까? 그거를 말로 해줄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목검으로 엄청나게 연습하고 엄청나게 뜀박질하고 자기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수련하고 목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무림에서 칼로 싸워봐야 하는 거죠. 싸우면서 본능적으로 몸으로 체득하는 거죠. 투자도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이런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오히려 이렇게 슈퍼개미들 나와서 하는 것도 저 이렇게 유심히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검을 갖고 실증을 했던 사람이거든. 그렇죠. 근데 뭐 리서치하는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 얘기 많이 하고 폼나 보이는데 그 사람은 진검승부를 안 해봤거든. 참조는 되거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의 경험을 쌓기 전에, 그러니까 쌓아서 시장의 소리를 들을 만한 실력이 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투자 행위를 하는 거는 그렇죠. 저는 그거 맞다고 봅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하고요. 또 아니면 이제 플랜을 세워서 저축의 개념으로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면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뭐 내가 정기 적금 들었다고 생각하고 분할해서 조금씩 그러면 분명히 비쌀 때도 사고 쌀 때도 사고 아주 장기간을 놓고 보면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내가 뭐 일정한 뭐 돈을 갖고 뭐 이렇게 목돈을 갖고서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지금 아마 뭐 장이 좋아서 자신감이 많이 붙으셨을 텐데 돈도 벌었을 거고 야 이거 될 것 같아. 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빠질 때는 급격하게 빠지기 때문에 금방 돈을 잃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충분히 연습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자기가 실력이 쌓았을 때 무림에 나가서 진검승부를 해야 그때 지금 섣부르게 나갔다는 죽습니다. 네. 아니 그렇잖아도 그 오전에 그 방송을 한 분이 있는데 또 촬영을 한 그 게스트가 있는데 그분은 그 증권사의 그 투자 실전 대회에 여기서 1등을 해가지고 상금 5천만 원을 탄 분이에요 작년에. 그건 트레이딩을 한 거죠. 네, 트레이딩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도 말씀하시길 투자 실전 대회가 아니라 실전 투기 대회였다. 트레이딩이지. 네, 짧은 시간 내에 모멘텀을 어떻게 잘 그런데 거기에서 이기신 분이 하는 말이 개인들이 돈을 벌고 싶다면 절대로 단타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타에서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단타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최소니까. 근데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아무나 들어가서 못하는 거지. 그리고 어설프게 자신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자기도 그래서 3년, 4년 뼈 빠지게 모아온 그 벌은 돈을 금방 한 방에 한 몇 개월 만에 한 방에 잃은 적도 있었다고. 그때 이후로 단타를 벌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건 우리 주변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내가 그 단타로도 성공할 수 있는 0.01%에 포함될 만한 실력과 그 감과 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이제 점점 단타가 어려운 게 알고리즘이 나왔죠. AI.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나왔기 때문에 단타라고 하는 게 모멘텀과 패턴을 읽어야 되는 건데 AI를 인간이 이길 수가 없거든.
그렇죠. 아마 그런 모멘텀으로 그 플레이해서 돈 많이 번 데가 제가 알기로는 르네상스 캐피탈이라는. 예, 르네상스. 거기는 지금 이제 고객돈 안 받는 것 같은데 자기네 돈만 하고. 직원들 돈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평범하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더니 좋은 주식 그것을 그렇죠. 적립식으로 아, 장기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거는 뭐 5년, 10년 하면 무조건 이기는 방법이죠. 제가 이 말씀하시니까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그 무슨 경제부 기자인데 그 기사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50대인데 내가 아이들 그 용돈을 계속 적립식으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원금이 1,000몇백 정도 되는데 10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3배, 4배로 불어있더라. 당연히 그랬을 거야. 내가 왜 이거를 진작에 이 원리를 못 깨달았을까 후회하는 그런 기사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알아도 답답하거든. 그렇죠. 그게 어느 세월에 돈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거든. 지금 빨리 이번 달 안에 벌고 그렇죠. 내년 올해 안에 벌고 막 이러고 싶으니까. 근데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은 적립식 장기 투자 이게 정말 답이라는 그거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 조건 안 망하는 회사. 예. 뭐 누구나 아는 대표 회사.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그 산업에서 리딩에 있는 회사. 반도체 하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 하면 현대차, 기아차. 뭐 배터리 하면은 뭐 LG와 삼성 SDI, 뭐 SK이노베이션 모르겠죠. 어쨌든 그 리딩에 있는 컴퍼니. 그런데 글로벌 확장성이 있는 거. 한국에서만 오글오글 하지 않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 그런 주식은 사갖고 그렇게 하면 무조건 버는 거죠. 제일 심플한 거지. 근데 또 시간의 게임이죠. 단장님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래서 15년 전에 10년 전에 대우조선 해양을 샀는데 지금 10분의 1 토막이다. 포스코를 샀는데 20분의 1 토막이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게 어떤 주식을 사서 안 바꾸고선 계속 그 주식만 투자하는 게 장기 투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제 중국에 다 맥혀갖고 안 되겠구나. 그러면 조선주를 팔고 딴 거 사야죠. 그래야죠. 바꿀 수 있어야죠. 그러면 그런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주식이라고 샀지만 매년 혹은 어떤 특정 기간마다 이게 계속 좋은 주식인가에 대한 공부해야죠. 공부를 해서 확인을 해라. 근데 그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상식의 수준이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한 종목이 아니고 포트폴리오. 한 5종목? 이렇게 사갖고 조금씩 바꿔나가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게 예를 들어서 엄청난 지식이 필요하냐. 지금은 반도체 좋은 거 알고 또 전기차 간다고 알고 있고 또 자율주행 간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 좋다고 바이오는 제가 보기엔 조금 그건 난해한 영역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또 세월이 지나가면 또 그 중에 어느 산업인가는 또 탈락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새로 올라오는 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아니 한전을 사갖고 오래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요. 재미없지. 그러니까 그 장기 투자 이야기하면 그 아주 거부 반응 보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자꾸 확인을 하면서 계속 이게 가지고 있을 만한 그렇죠. 기업인가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그 3천 이상 돌파하면서 버블 논란도 있으면서 또 가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2%씩 빠지면서 이럴 때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 상당히 떨어지는 어떤 시점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지금도 사고. 그러니까 제가 일반인을 그렇게 타이밍을 잡아서 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능숙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능숙하지 않은데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어깨에 사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 그러는데 거꾸로 대부분이 어깨에 사서 무릎에 팔게 되더라 이런 거죠. 올라가면 사요, 마음이. 그렇죠. 조급해지니까 더 오를 것 같고. 올라가면 자기가 보던 주식인데 빌빌거릴 때는 안 사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튀어 올라가면 아이고 이거 하나 보다 하고 샀는데 그러면 사서 그냥 버티면 되는데 그 다음날 또 확 빠져버리면 한 이틀 빠지면
아이고야 못 살겠다 손들면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개인들은 자기 재산 관리를 좀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버블 장세를 하더라도. 네. 근데 그 장기 투자할 때 그 대형주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중소형주도 장기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은 자기가 잘 알아야죠. 자기가 중소형주에 대해서 시장에 있는 평균적인 지식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 볼 수 있죠. 그 회사의 어떤 판매 아이템이 됐든 네. 재무제표 상황이 네. 됐든 네. 여러 가지 것들. 네. 네. 하여튼 뭐 요즘 뭐 그 버블 논란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대로 이렇게 개인들이 이끄는 장세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네. 이제까지 이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냥 저 적립식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지금의 장세하고는 상관없이 개인들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에 한번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번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다음 시간에 우리 좀 더 깊이 심층 심화 학습을 하는 걸로 그런 하시죠. 출연료 2배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 방송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공무원연금 자금운용 전 단장이셨던 이창훈 단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항상 하여튼 뭐 느끼는 거지만 단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게 툭툭 던지시는 말씀에 워낙 이 해안들이 있어서 아이고, 예, 하여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